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의대 순환기내과 임상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 엔테르스토와 고혈압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니가 고혈압 약제로서 사용 가능한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혈압이 동반된 신부전 환자에서 엔테르스토를 어떻게 처방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란셋에서 발표된 리뷰 아티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혈압 약제로서 새로운 약제를 소개하는 그런 리뷰 아티클이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LCZ696 그러니까 아니가 처음으로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물론 신부전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됐지만 고혈압에 대한 연구도 돼서 항고혈압제의 역할로서의 어느 가능성을 보여준 첫 번째 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사쿱트리라고 해서 레플랄레신 이니비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레플랄레신 이니비터는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를 디그로데이션 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걸 레플랄레신 이니비션 하게 되면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의 이펙트를 효과를 보이면서 브라디키닌 시스템도 액티베이션 돼서 혈압 강화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쿱트리를 가지고 스터디를 해봤더니 이 단독만으로 혈압 강화 효과가 뛰어나지 못했는데, 이거를 발살탄과 함께 컨비네이션 했더니 ARB인 발살탄과 같이 컨비네이션 했더니 혈압 강화 효과가 뛰어난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가 항고혈압제로서 스터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동물 모델에 대한 연구가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도즈 디펜던트하게 그 AMP가 증가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또 도즈 디펜던트하게 혈압 강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어서 엔테로스토인 아니가 도즈 디펜던트하게 나이트리우레틱 펩타이드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혈압 강화 효과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2015년에 유로피안 핫저널에 실린 리뷰 아티클에서 그래프만 뽑아서 우리가 정리를 한 건데요. 첫 번째는 2010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란셋에서 우리가 그 엔테르스토 400mg을 170명의 상대로 사용하였고, 발산탄 320mg 163명을 상대로 사용해가지고 8주 동안 사용한 다음에 그 효과를 본 논문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시스톨릭 BP는 LCZ696이 12.5mmHg, 다이스톨릭 BP는 한 7mmHg를 떨어뜨렸고요. 반면에 발살탄 320mg은 6.4mmHg, 그리고 다이스톨릭 BP는 4.2mmHg를 떨어뜨려서 시스톨릭 BP만 따져보면 약 6mmHg를 더 떨어뜨리고 다이스톨릭 BP는 한 2.7mmHg를 더 떨어뜨리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건 아시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2014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카리오 등 주로 아시아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 24시간 앰브로터리 BP를 이용해서 스터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엔테르스토 400mg을 사용한 군과 이때는 그냥 약이 아닌 플라세보를 서로 비교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때도 8주 동안 사용을 하였고요. 약 100명씩을 상대로 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플라세보를 상대로 한 연구긴 하지만 엔테르스토 400mg이 혈압 강화 효과가 한 20mmHg, 시스톨 BP를 20mmHg를 떨어뜨렸고요. 반면에 다이스톨 BP는 한 12.5mmHg를 떨어뜨려서 상대적으로 시스톨릭 BP를 플라세보에 비해서 한 15mmHg를 떨어뜨려서 약간 주로 유럽 사람들이 많이 인볼브된 기존 연구에 비해서 아시아 사람들한테 혈압 강화 효과가 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건 파라마운트 연구라고 해서 우리가 하프페프 환자를 통해서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죠. 하지만 그 내에서 혈압 강화 효과를 봤더니 물론 고혈압만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는 혈압 강화 효과가 뛰어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신부전이 있거나 상당히 고혈압이 있는 모든 환자에서 혈압 강화 효과가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개 정도 좀 대규모 연구들을, 좀 특별한 연구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 고혈압 학회지에 실렸던 논문인데요. 이건 아시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 사람들이 그 서구 사람들에 비해서 혈압 강화 효과가 이 LCZ696 엔테르스토가 효과가 있었는데, 아마 그 이유가 염분 민감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트리우레틱 그런 효과들이 염분 민감성이 있는 환자들한테 보다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솔트 센시티브를 가지고 있는, 염분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엔테레스토를 혈압 강화 효과를 본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일주 동안은 로솔트 다이어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일주 동안 하이솔트 다이어트를 하고 이때 24시간 유린 케미스트리를 해서 확실히 로솔트, 하이솔트를 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이솔트를 했을 때 혈압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우리가 봐서 실질적으로 염분 민감성이 있는 고혈압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염분 민감성 고혈압을 확인한 72명을 대상으로 해서 크로스오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LCD696 400mg을 사용한 군과 발사탄 320mg 사용한 군은 두 군을 크로스오버를 해서 두 군을 비교를 했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앰블러터리 BP를 통해서 결과를 봤는데요. 엔테레스토를 가지고 시행을 했을 때 앰블러터리 시스톨릭 BP를 한 13mmHg를 떨어뜨렸고요. 반면에 발사탄은 한 7mmHg를 떨어뜨려서 두 군 간에 거의 5mmHg 이상을 차이를 보였었고, 다이아스톨 BP도 두 군 간에 약 3mmHg를 떨어뜨려서 실질적으로 시스톨릭 BP, 다이아스톨 BP 모두 잘 앰블러터리 BP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본 결과를 통해서 염분 민감성이 있는 아시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일을 사용했을 때 효과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렸다라는 결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이유로는 어떤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의 효과와 AT1 블록을 통한 효과가 슈텀하게 어떤 나트리우레시스를 증가시키고 다이우레시스를 증가시켜서 이런 염분 민감성이 있는 환자한테 항고혈압 효과를 더 극대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24시간 혈압도 공이 떨어뜨리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 파라메타 연구라고 있는데요. 이건 2017년에 이것도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그런 아테리아 스티프니스에 관련된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령 환자인데요. 60세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톨릭 BP가 150mmHg 이상 증가된, 그리고 또 펄스 프레저가 60mmHg 이상 초과돼서 증가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엔테레스 400mg을 12주 동안 사용하고 올메살탄 40mg 업타이트를 해서 12주 동안 사용한 다음에 두 군을 비교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12주 후에 52주까지 익스텐전 스터디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기존 약에다가 암로디핀이나 사이자이드를 포함해서 타겟을 이루는 그런 연구가 되겠는데 익스텐전보다는 요 12주까지 연구가 각 약제의 효과를 보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두 12주까지 결과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우리가 센트럴 BP를 쟀었습니다. 센트럴 시스톨릭 BP를 재고 센트럴 펄스 프레셔를 쟀습니다. 아시다시피 페리페랄 BP를 잴 수가 있고 센트럴 BP를 잴 수 있는데 이 환자들 경우는 아테리아 스티프니스가 있는 그런 고령의 환자들 대상으로 정말 센트럴 BP를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였는데요. 센트럴 시스톨릭 BP를 한 12.6mmHg를 떨어뜨렸고요. 반면에 올메살탄 40mg인 경우는 한 9mmHg를 떨어뜨려서 센트럴 시스톨릭 BP를 한 4mmHg를 떨어뜨렸습니다. 반면에 센트럴 펄스 프레저, 아시다시피 펄스 프레저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카디오바스쿨라 이벤트가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펄스 프레저 정도를 엔테레스토의 경우는 한 6.4mmHg를 떨어뜨렸고요. 반면에 올메살탄 40mg는 4mmHg를 떨어뜨려서 센트럴 펄스 프레저도 한 2.5mmHg 정도를 떨어뜨려서 효과적으로 센트럴 BP를 떨어뜨렸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센트럴 BP 말고도 당연히 브라키알 BP 면에서도 시스톨릭 BP는 한 4mmHg를 더 떨어뜨렸고요. 그 다음에 그 펄스 프레저, 페리페럴 펄스 프레저도 3mmHg를 떨어뜨린 결과를 보였습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이 앰블러터리 BP를 통해서 혈압을 쟀는데요. 물론 센트럴 BP도 재고 페리페럴 BP를 재서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엔테레스토 안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점선으로 나타난 거는 센트럴 BP, 칠선으로 나타나는 건 페리페럴 B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게 올메살탄 40mg를 사용했을 때 앰블러터리 BP를 나타낸 표입니다. 보시면 이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나이트 타임 BP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올메살탄을 사용하거나 엔테레스를 사용하거나 두 군 모두 나이트타임 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디핑 패턴을 보였는데 보시면 페리페럴 BP를 보시면 올메살탄에 비해서 엔테레스토가
혈압 강화 효과가 특히 나이트타임 디핑 정도가 더욱더 많이 떨어뜨리는 것들 알 수 있고요. 페리페럴 BP뿐만 아니라 센트럴 BP도 더욱더 현저하게 그런 엔테르스토가 올메살탄에 비해서 혈압 강화 효과를 보이는 것들을 알 수 있어서 24시간 앰뷸러터리 BP도 공이 잘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특히 나이트타임 혈압을 더 많이 떨어뜨리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들은 주로 혈관 경직성 있는 아테라 스티프니스가 있는 맥압이 증가된 고령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것들이 의의가 있겠고요. 이런 환자들한테도 이런 아니 엔테레스토가 효과적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뭐 400mg을 사용했을 때가 올메살탄 40mg를 사용하는 것보다 센트럴 시스톨릭 프레저라든지 펄스 프레저 모두 감소를 시켰고 앰뷸러터리 BP를 잘 떨어뜨렸는데 특히 나이트타임 BP를 덜 떨어뜨려서 아마 이렇게 나이트타임 BP를 보통 디핑 패턴으로 만드는 것들이 아마 타겟 오르간 데미지를 더욱더 억제시키는 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5년도에 그 정리된 그런 그 아니가 고혈압 환자에서 진행됐던 그런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정리된 것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에서 보시면 일본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거나 아니면 암로디핀을 사용했을 때 페일러 환자들을 애드하는 그런 스터디들이었고요. 그런 것에 효과였지만 뒤에 뭐 CKD 환자에서 얼베살탄과의 비교나 암로디핀과의 비교해서 메타볼릭 이펙트를 본 것들은 우리가 예상한 큰 효과를 보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미 끝나고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엔테레스토 아니가 도즈 디펜던트하게 그 페리페럴 BP에서 특히 오피스 BP뿐만 아니라 앰뷸러터 BP를 잘 떨어뜨리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특히 염분 민감성이 있는 고혈압 환자, 특히 아시아 환자의 어떤 효과적인 약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파라메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아테라 스티프니스, 그 센트럴 BP나 펄스 프레저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어서 이런 고령의 환자에서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뭐 짧은 단기의 연구들만 있지 사실 아직은 롱텀한 이펙트를 보는 연구라든지 CV 아웃컴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 또는 뭐 암로디핀이나 다른 약제를 헤드투헤드로 비교한 연구들이 없어서 아마 이게 항고혈압제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아마 그런 연구들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심토마틱 하이퍼텐션, 심부전이 있는 환자에서의 그런 엔테레스토의 어떤 처방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파라다임 하펠러 연구, 크로닉 하펠러, 그러니까 이젝션 프레션이 떨어진 크로닉 하펠러 환자에서 심토마틱 하이포텐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 이거는 파라다임 하펠러의 그 연구 디자인이게 되는데요. 처음에 러닝 때 에날라프릴 10mg PID를 사용하고 그다음 괜찮으면 LC젠 696, 그러니까 엔테르스토 100mg PID, 200mg PID를 사용해서 툴러럽을 하면 랜더마이제이션을 해서 LC젠 696, 그러니까 엔테르스토를 200mg PID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에날라프릴 10mg PID로 사용하는 그런 스터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442명을 랜덤을 해서 한쪽은 에날라프린은 4,212명이 랜덤이 됐고요. 반면에 엔테르스토는 4,187명이 랜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심토마틱 하이퍼텐전이 있었던 군이 엔테르스토가 588명으로 14%로 그 에날라프릴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의의 있게 심토마틱 하이퍼텐전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시스톨릭 BP가 9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증상을 나타내는 군들은 한 2.7%도 현저히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하이퍼텐전 때문에 약을 끊어야 되는 경우는 엔테르스토나 에날라프릴 두 군 간에 큰 차이는 없었고요. 엔테르스토만 봤을 때도 한 1% 미만으로 그만큼 약을 심토마틱 하이퍼텐전 때문에 끊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과연 이런 심토마틱 하이퍼텐전이 있던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이 많았는지 그 다음에 서큘레이션 하펠러 2018년에 발표를 했었는데 그런 군들을 봤더니 에날라프릴, 엔테르스토 두 군 모두 어떤 베이스라인 BP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미 낮은 혈압을 갖고 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고령이거나
아니면 ICD를 갖고 있던 환자거나 아니면 크레아틴이 상승됐던 CKD가 있던 환자들한테 보다 더 이런 심토마틱 하이포텐전이 있던 환자들이 많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자에서 치료를 할 때는 이러한 어떤 심토마틱 하이포텐전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하게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중에 포스트록 아날라이시스를 보시면 물론 러닝 피리어드이긴 하지만 그런 증상이 있었던 군과 없었던 군, 그러니까 심토마틱 하이퍼텐션이 있거나 없었던 군 모두 비교를 해보면 그 두 군을 어떤 카디악 아웃풋, CV 아웃컴하고 또 모텔리티를 보게 되면 그런 어떤 엔테르스토가 에날라프릴비에 증상이 있건 없던지 간에 모든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이 그 효과가 카디악 아웃 CV 아웃컴이 좋은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설령 심토마틱 하이퍼텐전이 있더라도 이런 엔테르스토를 사용하는 것들이 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하이퍼텐전이 있을 때 어떤 처치를 했는지 그런 걸 비교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대부분의 뭐 특별한 뭐 핵션을 안 한 경우도 한 35% 정도 됐고요. 두 군 모두. 반면에 용량을 잠깐 끊거나 아니면 용량을 줄인 경우가 대부분 52% 정도 됐고 실질적으로 영구히 끊었던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건 크로닉 하펠러에서 내용이 되어 있고요. 파이오니어 하펠러는 이제 에큐트 하펠러에서 하프레프 환자에서 그런 어떤 사쿠프트리를 발산한 즉 엔테르스토의 효과를 본 논문이 되겠는데요. 이때도 심토마틱 하이퍼텐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음에 100 이상이냐, 120 이상이냐에 따라서 용량을 좀 로도즈부터 좀 더 업타이트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뭐 두 군 간에 큰 심토마틱 하이퍼텐전이 있는 군이 두 군 간에 큰 차이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엔테르스토를 사용했을 때 에날라프릴에 비해서 뭐 심토마틱 하이퍼텐전이 더 증가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심토마틱 하이퍼텐전이 있는 환자에서 엔테르스토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어떤 것들은 뭐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엑스퍼트 오피니언으로 많이 정리가 되었는데요. 어떤 우리가 증상이 없는 저혈압인 경우는 우리가 특별히 용량을 줄일 필요 없이 용량을 유지하다라고 우리가 권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증상이 동반되어 있다면 그 증상이 오르간 하이퍼퍼퓨전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헤드니스나 뭐 디지니스인지 오르소스타틱 하이퍼텐전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확히 혈압을 측정하는 것들이 중요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 환자가 혹시 바소다일리 에이전트를 사용하는지 나이트레이트라든지 아니면 칼슘 채널 브로커를 사용하는지 봐서 이런 것들을 먼저 감량할 것을 좀 고려를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또 인트라바스큘라 볼륨이 감소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혹시 블러드 로스나 GI 뭐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특히 초기에 지나친 이뇨 효과로 인해서 저혈압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때는 이뇨제를 감량하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어서 가능한 저용량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어떤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예후 개선에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니 엔테르스토와 고혈압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은 뭐 항고혈압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약제이긴 하지만 아직 연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롱터만 이펙트라든지 아웃컴 데이터가 있으면 보다 더 효과적인 약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잠깐 말씀드렸던 심토마틱 하이퍼텐전이 있는 심부전 환자에서 하프레프 환자에서 엔테르스를 사용할 때 무조건 혈압이 떨어지고 증상이 있다고 해서 약을 끊을 게 아니라 최대한 용량을 줄이더라도 뭐 다른 바소다이레팅 에이전트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인트라바스큘라 볼륨이 감소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교정하고 난 후에 용량을 줄이는 것들을 고려하고 가능한 혈압이 허용된다면 최대 용량을 사용했을 때 보다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CV 아웃컴에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